이재명과 유동규 사랑하는 사이?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던데요. 성 정체성은 분명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형님인 친형인, 그러다가 강제 입원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로비를 하려고 한다는 누명도 받았던 이재선 씨가 한 말입니다. 내가 문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땡땡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국감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정말 이재명의 이 짝찢어진 살기 어린 눈이라든가 그 전 이 행안위 국감에서 보여준 그 소름 끼치는 이 웃음소리. 와, 근데 김남국이가 오늘 아침에 행안위 국감과 국토위 국감에 이재명이가 나간 거 100억짜리 광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도 무지무지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갔어 이러고요.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억짜리 광고 효과가 뭐겠습니까? 네, 나는 이재명은 양아치, 이재명은 사기꾼, 이재명은 정과 사범, 이재명은 배임 횡령범, 이재명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바로 10분 전에 했던 것도 뒤집어 버리는 이재명은 정말 거짓말 장애. 이런 거를 광고를 한 거죠. 100억 원어치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이재명이 어저께 그 국토위원회, 거기 국토 이제 해양위원회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동규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경찰이 유동규의 오피스텔을 덮치는 동안에 유동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이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어디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 보고 알았다 뭐 이렇게 둘러댔어요. 이재명이 약간 당황을 하면서. 근데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뭐 그 유동규 뭐 휴대폰 던진 거 이게 굉장히 많았고, 그 행간에 몇몇 신문에서 한 줄로 뭐라고 했냐, 유동규가 집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좀 수상했다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유동규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 유동규 수사 전에 뭔가 통했던 게 아닌가. 근데 원희룡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동규가 수사 전에 이재명의 복심과 통화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재명의 복심이 누군지도 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킨 대로 휴대폰 촥 날리고요. 그거 CCTV를 찍혔는데도 검찰이 그거 압수 안 했고요. 지금 검찰은 뭐 합니까? 특검을 부르고 있어요. 특검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는 거죠. 뭐 속셈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복심과 그 압수수색 전에 통화를 다 했고, 그래서 휴대폰을 던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원희룡 그 후보가 이 제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있다. 그리고 혹은 바깥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민주당 안에서 원희룡 후보한테 제보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아니 왜 민주당 사람이 했을까? 또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 했을까?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영등포 갑에서 선거 나갔을 때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꼭 이겨달라. 저 김영주라는 인간은 진짜 안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꼭 이겨달라고 정말 후원금까지 주고 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양심 세력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근데 원희룡 그 후보는 언론에서 유동규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서 이상하다 이런 보도 한 줄밖에 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유동규가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또 약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약을 먹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 유동규가 이혼이라든가 이래서 가족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는 유동규 모른다. 처음에 뭐 측근도 아니다, 뭐 내 선거도 안 도와줬다,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는 뭐 멀어졌다 이러더니
어떻게 아냐고요. 이혼도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하고 나서 그때 이혼하고 뭐 내연녀 관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와, 이렇게 소상히 알아요? 아무리 친해도 뭐 이런 이혼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이재명 너무나 이제 문제가 부글부글하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서 화천대유 못지않게 이 백현동 옹벽이라든가 이것도 크게 터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비서 사건도 터질 거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상시로 하는 게 바로 이재명과 유동규 사이. 이거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재선 씨 말대로 사랑하는 사이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어저께 국감에서 또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재명에게 물었던 게 뭐냐면 배임이에요. 배임. 자, 여러분, 배임이 뭐지? 아니, 모르실 수도 있죠. 이 배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회사 또는 국가, 여기에서 일하는 공무원 회사원이 자기의 그 본분이 회사와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서 그 이익을 자기가 착취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돌리면 이걸 배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배신하다. 그러니까 배임, 내가 할 일을 배임, 배신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의 배임죄가 어저께 아주 뚜렷하게 좁혀졌어요. 뭐냐? 밑에서 즉 초과이익 환수. 와, 이게 집값이 땅값이 문재인이 때문에 억수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한 게 이재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는 몰라요 뭐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거를 아랫사람이 건의했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 정진상이냐 누구냐 대라 하니까 나 기억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재명은 여러분 확실한 배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야말로요 특검을 가거나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배임 땅땅땅, 배임 정말 속된 말로 만빵입니다. 풀 탱크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재명은 배임 상습범이다. 배임을 밥 먹듯이 하는 거다. 이래서 이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백현동에 지금 옹벽 아파트 있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지? 이러셨죠. 근데 이 아파트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고 이게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준하는 자연 녹지였어요. 그런데 자연 녹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자연 녹지 땅땅땅 해갖고 무려 4단계를 확 뛰어가지고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준지역 주거 지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뭐 공원 부지 또 이 공장 부지 이런 거를요, 이 아파트라든가 상업용 뭐 이런 땅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요, 너무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해주면 엄청나게 땅값 뛰는데, 그러면 이걸 무슨 뜻으로 해줬을까? 금방 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래도 들은 바가 있고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이재명이는 합니다.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양아치니까. 이재명이는 합니다. 그래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요, 그 당시에 이재명의 선거를 아주 연락에 도왔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 시행업체에 본부장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은 그 시행업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유찰되고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딱 4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시행업체는 3,142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벼락을 화천대유처럼 맞았고요. 또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요, 워낙에 이제 소송까지 해갖고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70억 원을 또 재판으로 받았고 또 계속 돈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화천대유까지, 즉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재명은 상습범이다. 배임 상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몰랐다. 배임 거부하지만 빼박인 거죠.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요, 이재명 정말 평생 감방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과 유동규 사랑하는 사이였냐? 아주 그냥 이불 속 사정까지 다 아는, 약 먹었는지, 내가 약을 먹었는지 나도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비타민 지금 먹었나? 그러다가 막 그 칸 보고 그래 3칸 남았으니까 먹었나 보다. 이럴 때 우리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과 유동규가 이렇게 극렬히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은 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이 유동규가 막 약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막 이재명이 하면서 나를 배신했다 이러는데, 이거 유동규 이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 정말 유동규가 이 구치소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건 진짜 자살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 충분히 하고도 남죠. 왜? 이재명과 유동규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